자, 여러분 우리 한 문제 더 해볼게요. 요 언어 논리 영역에서 논리 영역에 나왔던 문제, 요 문제 11번도 한번 풀어드렸는데 12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이 조건을 따져가는 게 요 언어 논리 영역이다. 특히 논리 영역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반드시 참인 걸 골라야 돼요. 즉, 반드시 참이라는 건 어떤 경우에도 올바른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라도 아닌 경우가 생겼을 땐 틀린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호텔 A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고 손님 중에 범인들이 있대요. 가불병이 2개씩 진술을 했고 세 사람 중 한 사람의 진술은 모두 참, 다른 한 사람의 진술은 모두 거짓, 하나는 참, 마지막은 하나는 거짓 이렇게 돼 있대요. 셋 중에 그 누가 되는지를 골라면서 하는 겁니다. 1번부터 5번 선제를 따져가면서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 이 문제를 풀기 전에 한 가지 좀 정리해 둘 게 있어요. x이면 y이다라고 되는 절이에요. 이러면 이렇게 된다. 전제 조건의 결론이 됩니다. 자, 이런 식의 어떤 그 진술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둘 중 하나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 x도 참이고 y도 참이면요. 얘는 참인 진술이에요. 됐죠? 근데 x가 거짓인데요. y가 참이면요. 즉 전제 조건은 거짓인데 어쨌든 이건 맞는 얘기라면 그것도 참으로 봅니다. 이게 중요해요. 요거 잘 받으시고. 자, 그 다음에 x가 참인데요. y가 거짓이면요. 얘는 거짓이에요. 즉, 얘를 거짓으로 보는 상황은요.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전제 조건은 참인데 y가 거짓일 때입니다. 결과가 거짓일 때는 거짓으로 보고요. 자, x가 거짓이고요. y도 거짓이면요. 거짓과 거짓은 합쳐서 참이 돼요. 즉, 이런 조건절에 거짓이 되는 경우는 얘밖에 없습니다. 뭐 특히 예를 드릴게요. 공부 열심히 하면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다예요. 둘 다 뒤집어 볼게요. 공부 열심히 안 해서 좋은 대학 갈 수 없었다라고 하면 둘 다 반대말이죠. 걔도 참이란 뜻이에요. 둘 다 거짓이면 걔도 참이 됩니다. 이 원리 잘 좀 기억해 두세요. 자, 이 상태로 저는 무조건 참인 경우니까요. 논리적으로 빈틈이 없는 부분을 한번 찾아가 볼 겁니다. 자, 갑의 진술은 둘 다 거짓일 수가 있다. 즉, 그러면 잡아두면 돼요. 얘를 거짓이라고 둘게요. 이제 그러면 을이나 병은요. 둘 중 한 명은 참참, 을일 수도 있고 병일 수도 있고 한 명은 참거짓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 갑의 경우를 둘 다 거짓으로 봤을 때 어떤 한 경우에 요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를 찾게 되면 그러면 이 갑의 경우는 둘 다 거짓일 수가 없겠죠.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바로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예요. 자, 여러분 두 번째로 또 정리할 건 A이고 B이다. 그리고가 들어간 이 문장은요. A도 참, B도 참이면 그 진술은 참이 되고요. A, B 둘 중 하나가 거짓이면요. 얘는 거짓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이 기준을 가지고 또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이제 거짓으로 뒀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조건이 두 개죠. 둘 중 하나가 거짓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얘가 잘못된 정보, 거짓. 얘는 그냥 참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거짓이니까 범인은 단독범이 아닌 거죠. 2층에 묻고 있고, 물론 반대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찾아보는 거예요. 자, 얘는요. 그래서 2층에는 빈 방이 없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2층에는 빈 방이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 거짓이니까요. 빈 방이 있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빈 방이 있다가 되는 거고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풀 수 있냐?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얘가 볼게요. 5층에 투숙하고 있다. 이건 알 수 없어요. 단독방에서 이건 상관없고요. 아직 이건 알 수 없습니다. 얘만 가지고는. 좀 더 볼게요. 단독범이 아니다. 이걸 지금 이렇게 봤으니까 단독범이 아닌 거 맞죠? 같은 방에 투숙하고 있지도 않다. 이것도 알 수 없어요. 아직은. 자, 얘를 볼게요. 얘는 필요 없고. 여기 볼게요. 여긴 같은 방에 투숙하고 있지도 않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같은 방에 투숙하고 있다라고 돼 있죠. 둘이 뭐죠? 모순된 진술이에요. 즉 얘가 참이면 얘는 거짓이고요. 얘가 거짓이면 얘가 참이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빈 방이 있다가 되죠. 그럼 여기 빈 방이 없다는 얘가 지금 있다가 참이니까 빈 방이 없다는 거짓, 얘는 무조건 거짓이 되네요. 그럼 여러분 어떤 경우가 생기죠? 바로 알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이 모순된 진술에서 만약에 얘가 참이라면 얘가 거짓이 되는 경우가 생기죠. 즉 1번의 경우를 보면 거짓이 돼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이건 반드시 참은 아니에요. 우리가 찾는 건 뭐니까요? 반드시 참이걸 찾는 거니까 요런 식으로 따지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따지는 거고 여러분 자 이렇게 따지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되고 제가 답이 되는 포인트만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자, 병의 진술이 둘 다 거짓이라면 얘도 거짓, 얘도 거짓. 자, 이때가 나오는 게 뭐냐? 조건절일 땐요, 얘가 거짓이어야 돼요. 같은 방에 투숙하고 있지 않다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볼게요. 거짓이 되는 경우 딱 이거밖에 없죠. 얘는 참이에요. 즉, 이 조건절은 참이 되는 겁니다. 이 순간.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됐고 빈 방이 여기도 있다가 되겠죠. 이게 참이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그럼 단독방이 아니고 같은 방에 투숙하고 있지 않다. 얘 참이 되죠. 왜냐면 얘가 거짓이라면 조건절은 참이니까요. 여기 참.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하나가 참이 됐어요. 여긴 거짓, 여기는 참이 됐습니다. 자, 여기 또 한번 볼게요. 빈 방이 있다가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단독범의 소행이 아니다가 참이죠. 여기 값 볼게요. 단독범이고 얘 벌써 뭐죠? 거짓이 돼버리죠. 왜? 얘가 참이니까 얘는 거짓이죠. 즉 하나는 거짓이 되는 거 맞죠? 하나는 거짓 되는 거 맞습니다. 둘 다 거짓일 수도 있고요. 3번이 그래서 답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참이라고 보는 순간 얘가 거짓이 돼 버리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거짓되죠. 그래서 3번 요렇게 가는 게 논리력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1번 보면서 좀 해드렸고 3번도 어떻게 따져지는지 보여드렸으니까요. 한번 2번, 4번, 5번도 여러분들 스스로 고민해 보시고 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게 논리력이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